오늘 머니데이 스테이션에서는 김정엽 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오늘 좀 빨간불 켜주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무엇보다 방산이 또 엔터와 함께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요즘 증시는 지난 딥시크 때 급락, 폭락, 그때 이후로도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뭔가 이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지수 자체적으로 큰 명분과 호재가 있다 이렇게 해석되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반도체 쪽 안에서 AI 열풍이 우리나라 증시를 같이 이제 좀 끌고 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도 힘을 최근 들어서는 열심히 잘 써주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힘을 잘 써준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오름세를 보이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계속 티키타카로 계속해서 코스닥 한 번, 코스피 한 번 이렇게 이어주면서 여전히 또 좋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이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안에서의 특징주들, 오늘은 방산주라든가 엔터주들 이런 것들도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 안에서는 가장 큰 포인트가 그래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 혹은 이제 AI 쪽 여기에서의 열풍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달이 되고 있고, 그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코스피와 그다음에 코스닥의 일봉 차트를 좀 같이 넘겨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야간 방송이라든가 시장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 화면에 이제 코스닥 일봉 차트를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이제 지수를 차트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수는 차트에 굉장히 솔직하게 반응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과거에 이제 넘지 못했었던 매물대와 주요 구간들을 코스닥에서 먼저 돌파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지수가 좀 빠른 속도로 당겨지는 그림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과거에도 바닥 돌파 타점에 당기는 그런 구간들은 항상 나와줬었는데, 코스닥에서는 이게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코스피를 끌고 올라가는 삼성전자의 힘이 막 더해지고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먼저 밟았었던 기술적인 주요 위치를 지금은 좀 밟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슷하게 떨어지는 2,550포인트 가량이 요즘 기술적인 주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평선 쪽에서도 그렇고 정고점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간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매물 구간에서도 그렇고, 이제 넘기기에는 아직은 좀 벅차 보이지만 결국에는 넘기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코스닥과 같이 탄력을 조금 더 강하고 세게 줄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주요 위치가 지금 접근을 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던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 그다음에 이제 다방면에 이제 재료주들의 투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코스피도 충분히 탈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지금도 힘을 잘 써주고 있지만 2,550포인트를 잘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시장 안에서는 또 이제 투자 심리들이 더 확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 그 개별 종목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거의 움직임과 속도 측면 안에서는 중소형주처럼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여전히 바닥에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이제는 돌리는 자리야, 그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반등을 시작했어라는 확신으로 돌려지는 심리적인 구간들이 이제 도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삼성전자도 하루 만에 3~4% 이상의 양봉이 쭉쭉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타점이 코스피가 전고점을 뚫고 코스닥처럼 점프를 하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 오늘 아침 안에서도 특징주들 잘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다양한 재료주 안에서의 순환매도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방송 안에서도 다른 분들도 좋은 결과치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그래도 이제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고, 적어도 이번 주에 이렇게 좀 돌파하는 시점 안에서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서 또 좋은 수익들을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삼성전자 5만 5천 원 보는 것도 낯설었는데 어느덧 또 5만 6천 원까지 올라온 모습들이 확인되네요.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마스터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말씀 주셨던 셀바스 AI 또 오후장 들어서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었죠. 두 자릿수 상승세 수익권 나왔는데 오늘도 말씀 주시는 다양한 수익 섹터와 함께 그 안에 있는 탑픽주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 섹터로는 반도체 가져와 주셨네요. 하나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도 삼성전자를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전 요즘에 삼성전자가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눈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뭐 기술적인 위치 자체들도 굉장히 좀 예뻐 보여서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안에서 나오는 순환매들을 잘 이용을 하면은 수익이 잘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 안에서 뭔가 불어오는 바람에 온도차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제시드렸던 유리기판 뭐 피롭틱스라던가 YC캠 아니면 최근에 뭐 퀄리터스 반도체라던가 이런 종목들 안에서도 결과치로 이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 안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뭐 타이밍을 놓치거나 반도체를 제외하고 무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소외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두 개를 놓고 비교했었을 때 우리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는 밀리고 SK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둘이 뭐 계속해서 달렸죠. 그리고 반도체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위치였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중소형주들의 분위기를 끌고 올라가는 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좀 반대급부로 움직임을 보여줘야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SK 하이닉스는 좀 다소 조용해야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같이 좀 열광하는 분위기들이 시장에서는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과하게 이제 밀렸었던 대부분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삼성전자랑 뭐 비슷한 이유에 있었기 때문에 흐름을 좀 같이 따라가게 되죠.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를 보면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최근에는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았었던 외국인 순매수들도 강력하게 툭툭 이렇게 들어오는 그림들이 나오고 연기금을 동반한 기관 매수세는 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삼성전자는 바닥을 좀 뚫고 나오고 분위기를 좀 바꿔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삼성전자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종목들 혹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살아나면서 삼성전자가 던져주는 재료에 혹은 던져주는 테마에 포함이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유독 더 강세 흐름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장까지만 해도 유리기판이 굉장히 좀 강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던져준 반도체 이슈는 삼성전자도 직접 유리기판을 만들 거야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거기에 또 이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덜 올라간 종목들, 그럼 유리기판의 후속이 뭐가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최근에 뉴스로 이제 많이 좀 나왔었던 한미일 AI 협동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AI 그 오픈 AI 회장과 그다음에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회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대규모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삼성전자도 같이 좀 함께 하자라는 내용들이 오갔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그다음에 미국이 AI 협력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AI는 뭐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챗 GPT, AI 뭐 순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좀 뭐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 일본 안에서는 이제 팹리스 반도체 설계 쪽이 월등히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임무를 맡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뭐 SK 하이닉스가 이제 합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안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위주로 우리나라는 이제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회복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은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삼성전자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테마주로 떠올라가지고 많이 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뭐 방송 통해서 제시드렸었던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공식 파트너사로 이제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목요일날 제시드리고 운이 좋게도 금요일날 바로 또 반응이 나오고 오늘도 이제 야금야금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가온칩스의 현재 움직임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안에서 어느 쪽으로 좀 테마가 쏠리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먼저 가고 강하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는 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자고 하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비슷한 분위기와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을 찾는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SFA 반도체라는 종목을 같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의 그 살맛나는 주식 방송을 보신 분들께는 같이 좀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SFA 반도체가 최근에는 바닥에서 이제 오랜만에 뭐 1년 사이에 가장 큰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매물대도 뚫고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저항선, 그다음에 이제 저항권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다시 위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그 반도체 파운드리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금 시장에서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후공정 쪽 안에서 이제 반도체 패키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작업들이 이제 뭐 팹리스 쪽이라든가 파운드리 쪽이라든가 이쪽에서부터 이제 수주를 받아서 납품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이라고 나오면은 뭐 가장 1순위는 아니었지만 뭐 후순위 자체로도 분위기가 좀 좋아졌을 때 같이 따라가는 그림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가지고 있는 뭐 개별적인 재료 안에서는 뭐 MPU 분야 안에서도 뭐 국내에서 좀 굉장히 입지가 좀 좋은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이제 뭐 삼성이나 아니면 구글 쪽에 AI 관계를 통해서 협력을 좀 맺어놨었던 부분들이 뭐 언제 어디서든 명분으로 지금 AI 반도체가 흥행하고 있는 시기에는 뭐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간 자리라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죠. 근데 최근에 터진 거래량과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보다 빠른 그런 상승률과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SFA 반도체 현재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3,500원 정도까지는 이 이평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금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음봉 혹은 뭐 아래쪽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서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 관점 안에서는 3,500원까지는 매수 구간으로 열어놓고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장중에 음봉에서 매수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뭐 조정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은 3,500원에 접근을 했었을 때 뭐 추가 매수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이제 구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방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좀 높은 위치로 다음 뚜껑이 있는 4,500원까지는 그래도 좀 목표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지금 시장 상황에 뭐 분위기를 좀 감안을 해가지고 뭐 손절가라던가 뭐 하방 대응들은 조금 타이트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3,400원을 종가로 최종 이탈을 했었을 때 이렇게 이제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반도체 내용들과 SFA 반도체 기술적 위치, 그다음에 매력도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음봉 매수 또 3,500원까지는 오픈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의 후발주자로 받아봤습니다. 그 다음 섹터로는 엔터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또 강하게 상승하는 섹터가 관세를 피해가자 엔터 쪽이거든요. 엔터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는 요즘에 방송 안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좀 오가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일부 방송 안에서 그 수현 앵커님과도 그 엔터주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왔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기대했던 부분들이 오늘 뭐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지금 그래도 나름 방어를 잘해주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관세 정책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난번 뭐 멕시코랑 캐나다, 중국의 관세 부과하면서 뭐 지금은 유예가 한 달 정도가 되긴 했지만 시장을 흔들었던 이력들,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다시 이제 뭐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하면서 시장을 또 단기적으로 흔들었었던 이슈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입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관세 정책들이 뭐 계속해서는 풀리지 않는 그런 좀 압박감으로 시장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다 좀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이런 그 뭐 관세 무풍지대라고 이제 표현을 할까요? 관세에 좀 프리한 그런 업종들이 뭐 개별적인 이슈를 뭐 더 진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관세 반사 수혜주로 요즘에는 또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업종들이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뭐 그중 안에서는
엔터주 혹은 소프트웨어 종목들 뭐 이 두 가지만 보면은 뭐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서 엔터주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관세에 대한 뭐 그런 좀 안정감들 이런 것들이 반사익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고 뭐 우리나라의 그 엔터 뭐 4대 엔터라고 한다면은 지금 화면에 앞서서 이제 화면에 나왔었던 뭐 하이브라던가 뭐 SM 아니면 JYP, YG 엔터 이런 종목들이 될 텐데 그 안에 이제 속해 있는 우리나라 K-팝 아티스트들이 이제는 뭐 팬덤을 글로벌적으로 많이 좀 확장을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개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실적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뭐 출행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과거랑은 비교가 안 되게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좀 객관적으로도 우리가 좀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팬덤 형성들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아티스트들의 뭐 컴백 일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해외 콘서트 투어라던가 이런 일정들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로부터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뭐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이제 충분히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뭐 이제 표현하는 뭐 BTS라던가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완벽체로 컴백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막 티저 영상도 나오고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엄청 막 잘 나오면서 뉴스화되고 이런 그림들이 좀 나왔었는데 뭐 이런 이벤트들이 충분히 좀 부각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엔터주들의 분위기를 띄워줄 수 있을 만한 화끈한 좀 재료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엔터주들 안에서는 물론 뭐 BTS는 하이브, 블랙핑크는 YG 엔터 이렇게 되지만 이 4대 엔터주들은 거의 분위기를 함께하고 동반 상승하고 분위기를 같이 하거든요. 개별적인 악재가 없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엔터주들은 뭐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뭐 4대 엔터 안에서는 뭐 어떤 것이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이어져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하루하루 차이는 있고 종목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4대 엔터사들의 수급들을 보시면은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매수를 잘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순매수는 뭐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연기금 쪽 안에서는 요즘에 엔터주들을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한번 그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종목들마다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11월과 12월 초에 만들어놨었던 정고점들을 하나씩 또 돌파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52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 한 6거래일, 8거래일 안에서의 신고가는 엔터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오르막길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뭐 지금 분위기가 진행형으로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도 한 11월 혹은 뭐 이제 12월 넘어가는 이때쯤에 엔터주들을 먼저 좀 강조를 드리고 뭐 그때보다는 올라가긴 했지만 뭐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다만 뭐 눌러지는 뭐 쉬어가는 음봉들을 노려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안에서는 뭐 어떤 종목도 좋겠지만 저는 건조 있게 JYP 엔터라는 종목을 항상 좀 강조를 드리고 많이 좀 제시를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JYP 엔터가 주식시장 안에서는 뭐 저의 팬심을 떠나서 가장 좀 좋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터주 호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동반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JYP 안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뭐 SM의 뭐 에스파라던가 아니면 뭐 블랙핑크나 BTS처럼 지금 당장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안쪽보다는 뭐 해외 쪽에서 거둬들이는 성과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트와이스의 해외 콘서트 아니면은 그 스트레이키즈의 해외 콘서트 투어 여기에 대한 뭐 실적 개선 기대감은 확실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 증권가 안에서도 JYP 엔터를 뭐 거의 뭐 최선호주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들어오는 기관 수급의 강도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차트 화면을 보시면은 앞서서 제가 엔터주들이 11월 혹은 12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최근 6개월간의 신고가를 계속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M이라는 종목도 뭐 어제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전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어제는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강한 상승 여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의 흐름을 보신다 하더라도 전고점 언덕을 넘고 한번 이제 좀 찍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힘을 빌려서 탄력이 조금 더 세지는 효과들을 저는 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JRP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지난 전고점과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위쪽으로 넘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봉상 차트를 넘어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잘 나갔었던 시기, 그다음에 가격 조정도 충분히 많이 떨어졌고요. 기간 조정은 짧게 한번 받아준 이후에 거래량 한번 폭발시키면서 방향 바꿔놓고, 그다음에 거래량 다시 거래량 죽여가면서 쉬어가고 조정이 나왔고, 거래량 다시 이제 조금씩 좀 늘려가면서 위쪽을 두드리다가 이제 한 번의 언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의 두들김, 세 번의 두들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봉이 위쪽으로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힘을 모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돌파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제 주봉 안에서도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위쪽으로 양봉을 뽑아주는 이런 추이들이 한 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는 뭐 과거에도 제시를 드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목표가는 10만 원까지는 가져가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뭐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는 가능하지만 뭐 오늘 양봉에서 따라서 잡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1차 매수 혹은 뭐 입질 매수 이후에 음봉으로 좀 눌러지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 나는 추가로 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뭐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도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하단으로는 지금 7만 원 여기가 과거에 이제 주봉 안에서 만들어 놨었던 지지 구간이자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매물이 좀 쌓여 있는 방어 구간이거든요. 웬만하면은 여기 안에서는 밀려도 버틸 것 같은데, 혹시나 여기가 아래쪽으로 뚫리고 밀린다라고 하면은 거기부터는 이제 투자 심리가 매도 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목표가 1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 7만 원, 그리고 JIP의 추가적인 상승들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잘 나가고 있는 엔터주로 탑픽주 JYP 받아봤습니다. 어제는 SM이 9% 힘써준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JYP가 또 5%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따라잡으실 분들께서는 1차 매수, 입질 매수로 권장해 주셨습니다. 10만 원까지 터치할 수 있을지 당분간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랑 엔터 쪽으로 특징 섹터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는 AI 소프트웨어 주네요. 이스트소프트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네, 뭐 소프트웨어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재미를 쏠쏠하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 소프트웨어 업종이 뭐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굉장히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주에는 엠로라는 종목으로 나름 뭐 20% 가까운 상승률과 수익률을 얻어냈었고, 그다음에 어제는 제가 아침에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지금 빨리 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뭐 15%, 17% 이렇게 상승률이 나와서 뭐 어제 혹시나 뭐 방송을 보고 같이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이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보면은 마음 AI라는 종목이 오늘 또 위쪽으로 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요즘 분위기와 흐름들을 보면은 하루 만에 막 다 같이 올라가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과거에 이제 딥시크 쇼크가 있었을 때는 뭐 다 같이 올라갔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 안에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순환매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이 이제 다음은 내 차례가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기술적인 주요 포인트들, 맥점 이런 데를 지나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순환매를 보여주면서 급등 사례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점 안에서 이스트 소프트 뭐 가장 큰 이유는 소프트웨어 업종 안에서의 그런 순환매가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소프트웨어 업종들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이제는 뭐 이제 그 과거의 하드웨어 종목들처럼 AI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실적들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시기이고 가치의 반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도 뭐 연말까지 본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불과 한 2달 전만 한다 하더라도 뭐 AI 소프트웨어 안에서 대장 역할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딥시크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지금은 딥시크를 이제 뭐 견제하고 이런 금지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뭐 혹시나 딥시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스소프트가 국내 최초로 딥시크 적용이 가능한 뭐 AI 검색 엔진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술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진출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력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AI 시장 안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퀄리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최초로 제시드렸었던 엠노라는 종목도 과거에 이제 주요 포인트들, 그다음에 넘기려는 기술적인 부분들, 여기를 이제 뭐 하나 뛰어넘고 자기 순서가 오니까 추가적인 급등 사례들이 나와줬죠. 그리고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바닥에서 이제 주요 구간들 혹은 과거의 언덕과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니까 추가적인 급등 사례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하나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좀 정직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트 소프트도 지금 바닥에서 다지고 매물대 위쪽으로 과거의 저항선을 지금 지지로 잡으면서 위쪽을 다시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과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그 다음 순환매는 적어도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못해도 28,000원까지는 두드리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28,000원을 뛰어넘는 그런 강한 흐름들을 기대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가지고 있는 변동성의 특징상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음봉에서 좀 가격 메리트를 좀 낮게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28,000원 부근을 적어도 분할 매도로 하는 위치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손절가는 제가 23,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기억하셔서 이 AI 소프트웨어 안에서 수익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순환매도 시원하게 잘 터져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순환매 기대감 남아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대장주로 움직였던 만큼 이스트 소프트 다시 한번 시원하게 쏘아 올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8,000원 구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해보는 방식으로 목표가 3만 원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S의 김정엽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